삼성이 미국 뉴욕에서 접는 스마트폰 폴드 시리즈의 7번째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두께입니다. 펼쳤을 때 두께가 4.2mm로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 가장 얇고 접었을 때도 8.9mm로 보통 스마트폰과 비슷합니다. 6년 전 처음 만들었던 이 제품에서 매년 1mm 이상씩 두께를 깎아서 어느덧 절반 가깝게 얇아진 결과입니다. 무게도 1년 전 제품보다 24g 줄어든 215g으로 삼성과 애플의 일반 모양 최고급 모델보다 더 가벼워졌습니다. And what I also love is that it now has a wider outside screen. So now it really is like you have a normal bar phone when you want to, or a tablet. 같이 발표된 플립 7도 두께가 얇아지고 전면 화면은 넓어졌습니다. 가격은 폴드 7의 경우에 전작보다 한국은 15만 원 오른 238만 원, 미국은 $100 오른 $2,000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관세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스마트폰에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에선 한 대에 3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은 가장 좋은 조건에서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과 베트남, 인도, 브라질 등 어떤 공장에서든 제품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제품은 한국에서는 15일부터 예약 판매를 거친 뒤에 오는 25일 공식 시판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은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인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 인터내셔널에 $145만 합의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제재 위반 11건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만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UAE 소재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산 오디오 장비를 이란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반출해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 금액은 $14만 8천 달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과정에서 하만의 영국인 세일즈팀 13명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제재 위반 사실을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부 이메일과 문서에서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북부 지역, 북두바이, 북쪽이라는 용어로 대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해당 거래의 불법성을 알고도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간주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따라 이번 사건의 제재 금액은 최대 $415만 달러에 달하지만 하만이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 $145만 달러의 최종 합의금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거래에 대한 스크리닝이 하만 같은 글로벌 기업의 스탠다드에서는 크게 부족했으며 위반행위 가담자들이 이란으로 수출된 물품 등을 두바이행으로 위장했다고 하는 점을 미 재무부가 나쁘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거래 금액 추정치의 10배가 넘는 제재 금액을 합의금으로 부과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 국면에서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만은 지난 2017년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가 된 이후 삼성의 커넥티드카는 물론 오디오 전략의 핵심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9%, 전분기와 비교해도 31.2% 급감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6조 원을 크게 밑도는 이른바 어닝 쇼크입니다. 반도체 부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1년 넘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부진이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HBM을 중심으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1조 원 넘게 반영한 걸로 알려졌는데 팔기 어렵다고 판단한 제품을 미리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증권가에선 비메모리 분야 적자도 2조 원 중반대로 개선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칩 대중국 제재와 달러 강세 모두 실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AI 시스템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킨 그러한 품목들이 있어요. 그 품목에 들어가는 HBM이 이제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증권가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1분기보다 적은 1조 원 미만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0.49% 내리는 데 그쳐 6만 전자는 지켰습니다.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이 중 2조 8천억 원을 소각한다는 발표와 2분기 실적 바닥론이 주가 하락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세에 HBM 역시 AMD를 시작으로 납품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진 겁니다. 하반기에는 HBM3 12단 출하 증가에 따른 DRAM 가격 상승과 아이폰 및 갤럭시 칩 플립과 같은 신제품 출시에 의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실적 개선을 다만 HBM과 파운드리 등 핵심 사업의 개선 속도가 느리고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어 실적 바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번엔 삼성전자 얘기 한번 네. 해볼까요? 오늘 이제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뭐 영업이익이 무려 55.95% 감소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한 4조 원대. 그러니까 사실은 좀 충격적인 숫자죠. 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 가량 되는데 그런 회사가 영업이익이 분기에 한 4조 원. 아이고.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일 큰 건 반도체에서 고부가 가치 내는 HBM 납품을 엔비디아에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전통적인 메모리 쪽에서는 크게 시장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 또 새로 휴대폰을 막 팔고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그게 좀 영향을 미칠 텐데 그건 1분기 상황이었거든요. S25가 1분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만 2분기에는 이제 신제품 효과도 사라졌기 때문에 뭐 누가 그 마찰을 끌어갈 말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는 국민주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10만 전자 간다 해가지고 네. 뭐 굉장히 이 개미들이 막 이제 뛰어들어왔던 주인데 지금 한 6만 원대죠? 네, 6만 1,000원 선이고요. 사실은 오늘 이 정도 성적이면은 급락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습니다만 프리마켓에서는 한 1.5% 정도 하락 출발, 넥스트레이드 경우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개장하고 나서는 3조 9천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한다는 공시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상쇄해서 현재는 한 0.6% 정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탄탄한 매수 대기의 유동성이 지금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리고 자사주를 뭐 한 4조 원어치 사서 그중에 절반 이상을 소각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중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 주당 가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작년에 내놨던 10조 원어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다 완성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SBS 라디오 프로그램 목돈 연구소를 네. 진행하고 계신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